자, 이번 강의에는 잘 쉬셨죠? 이번 강의는 그럼 신축면적 그래. 신축면적 이거는 미래가 다 똑같아요. 제가 여기다 디자인이라고 썼지만 이 세상에 디자인이 아닌 게 없어요. 어떤 디자이너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뇌의 목적은 디자인이며 디자인은 유토피아를 꿈꾼다. 누가 한 얘기인 줄 알아요? 제가 한 얘기. 근데 멋있죠? 자, 그럼 디자인은 무엇이고? 되게 창조적이시. 그게 입학사정관제에서 디자인이란 무엇이냐가 신축 면접에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마인드의 디자인의 컨셉에 대해서 아까 제가 미래 강의를 했는데 미래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디자인 아까 김은영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미래생들에게 요구되는 게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게 이제 디자인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 출판사, 홍시라는 출판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책이 너무 좋아, 책이. 그래서 내가 지금 철학자의 디자인 공부 반드시 사서 읽어봐요. 아마 얇고 안 비싸고 완전히 정말 에피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철학자의 디자인 공부. 저는 제 책도 이렇게 홍보 안 했어요. 강의할 때. 정말 좋은 책이고 여기서 디자인에 대해서 이 철학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빠른 속도로 낭독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의 디자인은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디자인이 아니고 뭐냐? 디자인적 사고라는 거예요. 디자인적 생각, 사고 방식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고 방식의 변화, 그게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존 마에다가 요즘에 총장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모전에 디자인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컸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엔 저 디자인은 안 하시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존 마에다한테. 로드 아일랜드 스쿨 총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how 또는 왜, why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디자인을 한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를 디자인하는 게 디자인이 되는 거야. 존 마에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신축 면접에서 만나게 될 질문들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인드란 말이에요. 교수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질문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디자인은 철학 활동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사람의 실천이거나 사유방식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디자인은 주체가 생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존재한다고 여기는 데카르트의 정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줌 원어.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디자이너다. 앞으로 생각하지 않은 디자이너가 아니야.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디자인은 특히 생각하는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이 생각하게 만든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생각나죠? 인텔리전스, 인터넷 오브 띵, IoT. 디자인의 핵심으로 구상할 가능성이 많죠. 지금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건너뛰고 디자인의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의 필요함을 관찰하는 단계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필요라는 게 참 필요하다는 게 복잡해요.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문화적인 영향을. 사업가들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 선전하잖아. 광고하잖아. 뭘 만드는 줄 알아요? 왠지 내 인생에 저게 필요할 것 같아. 이걸 만드는 거예요. 니즈. 그게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관찰하는 단계라는 것은
문화와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순간은 바로 영감의 순간이다. 디자이너는 우선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고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의 관점,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으로 세계를 지각하려는 사람인 것이다. 이게 디자이너예요. 그림 그리는 게 디자이너가 아니야 지금. 아무튼 쭉 나오는데 쭉쭉쭉 넘어가서 팀 브라운 얘기 나오네. 아이데어 사장. 여러분 1990년대부터 여러분 삼성에도요. 삼성 경제연구소가 있고요.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삼성이 뭐가 아쉬워서 아이데어라는 협력을 했을까요? 아이데어. 미국에 있는 팀 브라운이 있는 디자인 그룹. 시스템이 달라요. 창작을 하는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아이디어에서는 강조하는 게 딥 다이브, 깊게 들어가는 그 사람들 속으로 깊게 헤엄쳐서 들어가는 디자인을 하려면 그게 그런 게 좀 달라져. 그래서 아무튼 그 지금 현재 디자인 그룹, 디자인 회사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라고 아이디어가. 그래서 팀 브라운에 따르면 팀 브라운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이디어의 사장이 디자인은 디자이너들의 손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좀 이해가 가요. 디자인이 디자이너들의 손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면은 디자인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단순한 디자인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디자이너.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디자이너는 새로운 질문에, 시대의 새로운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야, 신축 면접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겁니다. 교수도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스킬은, 지금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일단 그건 제외하고, 그건 기본이야. 학원에서 열심히 익혀야 돼. 그림 잘 그려야 돼. 그러나 질문은 이런 마인드의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디자인은 소비의 모델에서 혁신의 모델로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야 한다. 디자이너들에게는 정확히 말해서 디자인에서 디자인적 사고로 이행하는 방법론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술가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요. 예술계에서 종사한다고 예술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는 습관 자체가 예술적이어야 돼요. 평소에 생각 자체가 디자인적이어야 돼. 그래야 예술가고 디자인인 거죠. 디자인 프로젝트의 모든 방식에는 인간이나 사회, 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교육이나 건강, 안전, 물 문제, 환경 문제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21세기 디자인에 보다 야심찬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팀 브라운이 한 얘기로 대신 대답을 하자면 21세기의 디자이너들은 세계를 다시 고안하는 시스템의 사상가들이 되어서 결국 인간 중심 디자인이 도래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디자인이 계속해서 인간화되는데 디자인의 인간화에는 뭐가 필요해? 21세기의 인간들의 문화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측. 그래서 이 세계 시스템의 사상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디자인은 스타일의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다. 디자인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자인은 시스템과 스타일이 결합되는 거예요. 시스템과 스타일이 결합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고 마인드라는 거예요. 스타일이라는 건 일종의 개념의 개념, 개성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결합돼야만이 그게 결합시킬 수 있는 자기 안목을 가져야만이 이게 진짜
얘기가 나오고 제가 오늘 이 익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집에서 정리해 가지고 왔어요. 디자인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 디자인 특강이고 입학사정관제의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다시 또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만 오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이근원 원장이 하는 아마 5개로 확장이 될 것 같은데 5개 학원만 갈 거예요. 여기 제가 어떻게 오게 됐냐면 아는 사람이 평촌의 부원장이에요. 굿디자인. 저랑 같이 그 미술학원에서 소묘 강사를 했었던 그분이 저를 불러서 지금 입시제도가 너무 바뀌어서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게 된 거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교적 자주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현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잘 나가는 디자이너들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생생한 디자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디자인의 본질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절차에 있다. 절차. 김영식 씨 아시죠? 김영식. 우리나라의 넘버원 디자이너잖아요. 응? 디자인은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는 일이다. 도가 도비산도. 디자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입학사정관제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매년 바뀌게 됩니다. 디자인은 다른 영역과의 상호 침투성이라고 해요. 얽혀있는 거, 뿌리가 얽혀있는 거. 상호 침투성으로 인해서 어느 점에서 다른 분야가 시작되는지 알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자인과 분리되어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영역이라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두뇌의 목적이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그 불규정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활동이다. 그림 그리는 게 디자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게 입학사정관제 신축 면접하고 관련된 왜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디자인이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교수가. 너 왜 디자인 하려고 하는데? 너가 새롭게 해야 되는 분야가 어딘데? 너 새롭게 뭘 디자인할 거야? 너 디자인 왜 하려고 하는 거야? 너 미래 왜 오려고 하지?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듣게 될 대답이에요. 컨셉의 형태보다 중요하다. 또 하나. 질문하기 또는 좋은 질문 찾기는 최고의 디자인을 위한 근본이다. Y가 디자인의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디자이너는 세상을 향해 할 말이 있어야 된다.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좀 동기부여가 되는 말이 있는데 저도 뜨끔한 말. 아름다워야 하는 제품은 가장 아름답다고 확신할 경우에만 팔린다. 확실하게 아름다워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팔린다.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진짜 디자이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디자이너는 끊임없이 좀 타협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술과 디자인은 결국 비슷한데 예술과 디자인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술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디자인은 고객 중심적인 게 디자이너예요. 그런데 자기중심성이 없이는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질 않아요. 결국 그 창조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객 중심적으로만 가려고 하고 계속 여러분들 철새 정치인 있죠? 철새 정치인. 노무현 씨만 생각해봐도 되잖아요. 철새 정치인들은 절대 크지를 못합니다. 손모시라고 있어요. 크지 못하는 이유가 이상하게 막 남들에게만 뭔가를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이상하게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큰 힘을 못 해요. 그게 영혼이에요. 디자이너도 그 영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까 이 촬영하기 전에 학부모가 저한테 어떻게 뭐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제가 안철수 씨 얘기를 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하고 성공하지 잘 이 세상에 10배는 없습니다. 다 그런 대로 인생이에요. 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다녀오세요. 잠깐 다녀오세요. 지금 학부모님이 제 강의를 듣고 싶어서 그냥 상담을 거부하는 상태가 지금 되는 자기가 안철수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가 자기가 바라는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일이 잘 안 되고 직장도 없고 막 사업이 망했어.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냥 울면서 지내지 말고 어떻게 돼요? 계속 자기가 독서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슬럼프가 뭐 아직 슬럼프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슬럼프에서 지금 약간 좀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항상 놓지 않았던 거, 그게 독서라고 해요. 독서.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누구였더라? 어떤 그 작가가 배고팠던 시절에 글을 쓰면 글이 잘 나오는데 이제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요즘에 왜 창작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요즘에 창작을 하기에는 너무 부자다. 배가 부르면 창작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한 작가가 있어요. 너무 부자고 배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슬럼프 때 인간은 슬럼프에 빠지고 위기에 빠졌을 때 두뇌에서 그 시냅스 간의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위기에 빠졌을 때 반대로 창의력이 가장 올라가게 됩니다. 두뇌가 그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머리를 아무튼 좋게 해주는, 개발해주는. 그래서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이디어는 가장 많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슬럼프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성공하는 사람과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못하는 사람의 갈림길이 됩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졌을 때 속상해 딱 하루만 울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재수해야 될 수도 있고, 하루만 울고 그 다음부터 공부해. 딱 술 하루만 마시고, 그때 남이 불러도 술 마시다가 불러 같이 마셔줄 테니까. 바람직한 디자인은 총체적인 사용자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디자인은 매 순간 누군가를 매혹시키려는 필요에 도움한다. 매혹시켜야 된다. 지금 현재 세계 3대 디자이너로 꼽히는 카린 라시드라는 인도계 디자이너가 있어요. 카린 라시드. 인터넷 치면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 다 나와. 카린 라시드. 그 사람이 한 말 있어요. 재밌는 말. 전문가가 되지 마라. 경계가 없으면 한계도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 디자이너야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화가야. 나 뭐야? 나 선생님이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뭐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존재. 근데 뭐가 필요해요? 에리 프롬의 책이 있어요. 꼭 읽어봐야 돼요. 소유냐 존재냐. 입학사정 관제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는 꼭 읽어봐야 돼요. To have or to be.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To have 또 여기 다트머스 대학 총장하다가 세계은행 총재된 김용씨가 한 말 있죠. 김용씨.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말라. to 이거 같은데 to be가 되지 말고 to do를 해라.
끊임없이 자기 초점을 나는 누구야라고 하지 말고, 그게 to be의 사고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뭘 하면서 살 것인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뭘 할 것인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김용 씨가. 그래야 자기 꿈에 가까워진다. 꿈이라는 건 행동을 통해서 생겨난다. 행동하지 않고 꿈만 꾸면은 꿈이 이제 현실화될 확률이 이제 제로가 되는 제로. 자, 소유냐 존재냐에서 to be는 일종의 to become이죠. 그 에릭 프롬의 문맥에 있어서는 to become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존재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과정적 사고. 이거에 대한 그 강의는 또 있어요. 이미 녹화된 특강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카린 라시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여러분들 마인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목표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이 세상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돼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졌다는 얘기를 듣게끔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는 얘기죠. 자, 이 촬영을 마치고 다니엘 핑크의 드라이브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4번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효율적인 공부법. 내가 5분 만에 끝내야 되네.